이번에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 비교 방법인 분산 분석의 개념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집단이 3개 이상으로 확장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방법이 3가지가 있을 때 3가지 교육 방법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사료의 종류가 4가지가 있을 때 이 4가지 종류의 사료가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이상인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3 집단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의 구조는 오른쪽 위에 나타난 이런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이 각각의 집단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집단의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분산 분석은 데이터 전체의 분산, 변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 전체의 분산을 집단 간의 분산, 그룹 간의 분산, 이것을 요인에 의한 분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룹 내의 분산, 즉 오차에 의한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룹 간의 분산과 그룹 내의 분산으로 전체의 분산을 나누어서 요인에 의한 분산이 전체 변동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규명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 전북부터 경남까지 데이터 전체를 이용해서 분산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집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이 곡선 형태가 전체 분산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전체 분산은 그룹 내의 분산과 그룹 간의 분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체 분산 중에서 그룹 내의 분산은 작고 그룹 간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 그룹들의 데이터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들 평균 차이가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 분산 중에서 그룹 간의 분산은 작고 그룹 내의 분산이 크다면 그룹들 간의 차이가,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이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기법인데, 분산 분석이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각 그룹의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 즉 변동이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엑셀을 이용하여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 또는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년 졸업생의 전공에 따라서 스코어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유의 수준 5%로 잡고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은 또는 변수는 전공과 이 스코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2019년 데이터 그 중에서 전공과 스코어 점수만 가져와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데이터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M1부터 M4까지는 전공 1, 전공 2, 전공 3, 전공 4를 나타내고요. 전공 1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여기에 복사를 해 두었고요. 전공 2는 여기, 그 다음에 전공 3은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 데이터를 여기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전공 4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만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2019년 데이터만 이용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2020년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이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가설부터 세워야 되겠죠. 먼저 2019년 졸업자의 전공별 스코어에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4개의 전공이 있고 각각 스코어가 있는데 이 4개의 전공의 스코어 점수가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소한 하나는 다를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이죠. 이에 반하는 주장은 4개 전공의 평균이 모두 같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H1은 4개 전공의 평균이 모두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아니고 4개 전공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평균이 다른 그룹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4개 전공의 평균이 다 같지는 않고 최소한 하나라도 다를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 H1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를 하는 그 문구가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렇게 4개 전공의 평균이 다 같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최소한 하나라도 다를 것이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H1에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에 귀무가설에 다른 귀무가설과 다른 내용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not H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설을 세웠으면 유의 수준을 정해야죠. 유의 수준은 보통 알파 값 0.05를 우리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하고 유의 확률을 계산했으면 이 유의 확률과 앞에서 정한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고 통계 데이터 분석 창에서 맨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은요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이라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인이 하나일 때, 요인 또는 인자가 하나일 때 여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요인 또는 인자가 두 개일 때는 이 반복 있는 또는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이라는 분석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원 배치법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배치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M1부터 M4까지 이렇게 블럭으로 설정해서 입력해 줄 수 있고요. 맨 위에 줄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첫째 행은 이름표로 사용하겠다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석 결과를 어디에 출력할 것인지 새로운 워크시트에 출력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현재 이 워크시트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출력 범위를 선택하고 이 출력 범위에 예를 들면 이 K2부터 이 부분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이 위에 부분에 있는 이 요약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각각의 전공 변수죠. 각각의 변수에 대한 관측치의 수 데이터의 개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합한 합계 또 평균 그리고 분산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아랫부분 표 분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 표의 이 FB라는 이런 값입니다. 즉 54셀에 주어져 있는 계산되어져 있는 1.176 정도 되죠. 이게 바로 검정 통계량 값이고요. 우리가 PPT에서 보면 이렇게 검정 통계량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수식은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 이 검정 통계량이 F분포라는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F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FB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검정 통계량이 1.176으로 계산되어져 있고 이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F분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의 확률은 이 P14셀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유의 확률을 보면 0.3388 정도 되는 값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유의 확률하고 앞에서 정해놨었던 유의 수준 0.05였었죠. 0.05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의 확률 0.3388이
유의 수준인 0.05보다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4개 전공의 스코어 평균이 최소한 하나라도 다른 놈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개 전공의 2019년 졸업자입니다. 2019년 졸업자의 4개 전공의 스코어 평균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는 지금 사실은 특히 두 번째 전공이나 네 번째 전공은 데이터 수가 너무 적죠.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기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데이터 수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이 검정 통계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검정 통계량 값이 작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평균에서만 보면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은 73 정도 되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83 정도 되죠. 사실 이 첫 번째 집단하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 차이만 보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분석을 하고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 분석 결과를 보면 귀무가설을 우리가 이제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 스코어 값이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수가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 수가 너무 작아서 이 정도의 평균 차이를 가지고는 얘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데이터 수가 좀 많아지면 아마 이 정도 차이가 나타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수가 너무 작아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냥 평균을 보면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 방법, 그리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기법인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상관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등과 같은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